좋아요, 구독. 지금 또 동향 보다 보니까 또 시장에서는 여전히 그러니까 2차전지가 쭉 처지는 가운데 그래도 신고가 쪽으로 막 또 강했던 쪽들이 네. 반도체 쪽에 있습니다. 네. 네, 반도체 쪽 이번에 보니까 또 11월 초반에 나온 수출 영향도 드디어 이제 뭐 플러스권으로 돌아섰다라고 네. 하게 되면 평론가님께서는 반도체 쪽은 조금 담아보시거나 대응 안 하셨나요? 아니요. 반도체도 뭐 제가 뭐 전기차 섹터만 고집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제가 몇 달 전에도 맞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네. 반도체도 좋은 종목들이 분명히 있죠. 네. 특히 우리나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특히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네. 10월달 통계로 한 1% 정도. 맞습니다. 이거 1%라고 아우 이게 전년 동기에 비해서 1% 들은 거 가지고 무슨 호들갑이야 그러는데 반도체 전체적으로 보면 1분기에만 우리나라가 거의 40%. 맞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예. 그다음에 전년 2분기가 동기죠. 35%. 네. 3분기가 거의 한 22%인가 24%인가 줄었어요. 네. 전년 대비해서. 네. 동기 대비해서. 근데 10월 달에 1%가 늘었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D램 가격 자체가 고정 가격이 9분기 만에 네. 9분기입니다. 9분기. 예. 9분기 만에 드디어 이 내리막길을 멈추고 약간 올랐어요. 네. 시장 가격도 역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얘기고 이게 확인을 해주는 건 뭐냐면은 네. 사실은 반도체의 어떤 그 사이클의 저점은 일단 확인이 됐다. 찍었다. 찍었다라고 예. 네.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반도체에서 주목해야 될 게 어디 있냐. 기존에는 이제 우리나라 삼성이라든지 SK라든지 또 다른 나라들의 그 반도체 어떤 증설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그게 굉장히 큰 화두였잖아요. 그렇죠. 그 때문에 이제 예. 장비 업체들이라든지 이런 쪽이 조금 탄력을 받아서 올라간 측면들 있죠. 뭐 네. 후공정 쪽에 뭐 장비 업체라든지.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제 지금 워낙 내린 네. 주목해야 될 부분은 차라리 소재하고 부품 쪽이 아. 오히려 그쪽이 지금 너무 큰 바닥이니까. 네, 장비가 좀 오르다 보니까. 예, 장비는 이제 좀 상당히 오른 뭐 종목도 있고. 네. 경비 쪽은 좀 특히 예, 후공정 쪽으로 예, 후공정 쪽으로 굉장히 셌었죠. 예, 선단 공정도 좀 강했고 실적이 괜찮다 보니까. 근데 앞으로는 예. 이제 뭐 감산도 이제 거의 뭐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네. 내년 한 뭐 1분기, 2분기부터는 약간 다시 또 뭐 재고가 좀 감소가 충분히 줄었다라고 하면 증산 네. 다시 이제 좀 생산량을 조금씩 늘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네. 뭐 지금까지 거의 폭망 수준이었던 소재 부품 쪽도 와. 조금씩 움직일 수는 있을 거다. 이게 우리 평론가님 말씀이 딱 맞는 게 네네. 녹화일 기준으로 오늘 같은 날도 네네. 보시게 되면은 그 부품 소재 네. 쪽에 한 중요한 종목 네. 한 종목이 급등합니다. 리노공업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소켓에 또 이제 그 테스트할 때 들어가는 소켓도 소모 네. 부품이거든요. 네네. 이거 관련된 종목이 급등합니다. 와. 그렇죠. 뭐 PCB 업체들이라든지 예. 아무래도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엔 그쪽을 주목을 하는 거고요. 네. 다만 예. 근데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요? 내 자랑 뭐 이런 거. 아니 그게 아니라 예. 그게 아니라 예. 2차 전지 섹터하고 반도체 섹터하고 이게 또 비교하시려고 하신 거죠. 비교를 하려고 했는데 예. 사실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아유, 같고요. 일단 우리나라의 두축이니까 다 올라가면 다 좋은 예, 거고요. 예. 제가 생각하기는 네.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장비 섹터보다는 반도체 쪽도 소재 부품 쪽이 오히려 상승 탄력도가 더 있을 거다. 그렇습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예, 합니다. 이제 예. 감산 끝나고 약간 이제 가격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됐네. 네. 그런 쪽이 나오게 되면 살살살 붙어주게 되면 이쪽도 바닥지고 돌아가겠죠. 네네. 네, 그런 관점 쪽에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또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는 또 반도체 안에서도 또 약간 갈등이 생깁니다. 네.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아니 SK하이닉스는 왜 저기까지 가 있는데 지금 네. 보면은 예전에 항상 2등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랬죠. 2등 주자가 여기까지 와서 아직도 적자인데 하면서 저 가격까지 가 있고 네. 삼성전자는 그래도 지금 삼성전자는 그래도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인데 네. 왜 아직까지 이제 턴에서 그러니까 이걸 주봉으로 보게 되면 네. 갭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기 와 있죠. 네. 그리고 또 SK하이닉스는 여기 와 있고 네. 아니 1등과 2등의 주가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느냐 이런 얘기들은 네. 그러면 같이 비교하게 되면 삼성전자를 사야 되나요 지금은요? SK하이닉스는 좀 더 올랐으니까요. 저는 네. 예, 삼성전자가 됐든 SK 하이닉스가 됐든 네. 제 그 포트에서 네. 전혀 저는 뭐 관심 없다. 전혀 고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소부장 쪽이 낫겠다. 예,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예, 했었거든요. 경쟁력 있는 소부장 쪽을 사겠다. 초과 수익을 누린다. 예. 그쪽으로는요. 왜 그러냐면은 네.
뭐 SK 하이닉스가 됐든 삼성전자가 됐든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고 네. 좋은 기업에는 틀림이 없죠. 네. 그렇지만 이게 덩치가 너무 크잖아요. 네. 사실은 네. 덩치가 크면은 사실은 움직임이 있을 때 느릴 수밖에는 없죠. 네. 그게 뭐 어차피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거는 사실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인 거고 네. 결국은 그 변동성이 큰 거를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뭐 하방 탄력성이 큰 게 아니라 상방 탄력성이 큰 것들을 갖다가 네. 찾는 게 네. 사실은 뭐 주식을 하는 그런데 이유는 뭐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안정적인 뭐 어떤 뭐 그런 걸 갖다가 추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네. 근데 그 보통 어떤 섹터가 움직일 때는 사실은 미국 시장에서 이제 우리가 그런 걸 갖다 아주 그 잘 보죠. 잘 볼 수 있죠. 네. 우리가 그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성장 중에서 이제 맥니피센스 세븐이라고 해가지고 큰 거대 그 테크 기업 7개가 먼저 움직이죠. 그렇습니다. 뭐 이들 주식이 움직일 때는 또 뭐 굉장히 크게 또 움직이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나중에 실제로 크게 오르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 상승률로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네. 가령 뭐 이 맥림 그 거대 기업들이 한 3-40%가 올랐다고 하게 되면 이쪽에서는 몇 배 올라가는 배. 기업들이 예. 많이 있거든요. 예. 예. 사실 뭐 저는 글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제가 뭐 그렇게 안정성을 추구한다? 예. 그거보다는 그냥 뭐 배당을 갖다가 뭐 이걸 갖다가 어느 정도 바꾸서 뭐 그거에 만족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나 주식하는 사람이야. 예, 공격적인 사람이야 이러면서. 예. 내 포커싱 자체는 예. 사실은 예. 뭐 거기에 맞춰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여러분들이 거부감을 좀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니,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아니, 원래 같은 매매를 한다고 하게 되면 좀 더 수익을 많이 줄 것 찾아가는 건 당연히 투자자의 생각이고 근데 그걸 위해서는 더 많이 챙기고 더 많이 공부해야 되겠죠. 예. 당연히 그렇겠죠. 네. 예. 또 그럼 마지막으로 네네. 요즘에 또 말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 한미반도체입니다. 네. 한미반도체 주가가 꾸준히 올라가다가 이번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보통 이제 이번 실적 3분기에 한 100억대는 할 줄 알았어요. 예. 근데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예. 3분의 1로 딱 줄었습니다. 29억인가 29억 나왔습니다. 예. 29억 나왔. 이걸 보면서 네. 시장에서는 네. 아니 2차 전지도 그렇게 비싸다고 하더니 네. 지금 요거 계산해서 한미반도체 지금 시총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이쪽도 PR이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해서 60배입니다. 예. 네. 아니 2차 전지보다 어떤 건 더 비싸네? 이렇게 나오는 얘기들. 예. 네. 이거에 대해서 한미반도체가 그래도 꾸준히 갈 길을 간다라고 예. 하는 흐름 쪽에서 예.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아침부터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예. 네. 여기 그따위로 실적을 내가지고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지금은 장비 쪽에 투자하는 건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때다. 장비 쪽에 투자하려고 그러면 내가 예전에 말씀드린 아직도 영업이익이 견고하고 네. 매출이 견고하게 나오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영업이익률이 거대하게 나오는 회사들에 주목해서 그 회사들에 주목하자. 네. 그리고 진짜 반도체 쪽에 투자하고 싶으면 지금은 장비 쪽이 아니라 오히려 관점을 좁혀서 부품과 소재 쪽으로 유심히 보자. 네. 낙폭이 과다했던 것들. 그런 것들요. 그중에 네. 그 마지막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은 네. 가장 먼저 주문 물량이 늘어날 종목들. 네. 이쪽에 주목해 보는 게 네. 글쎄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의 마땅히 해야 할 일 아닐까? 자세할일까? 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요. 그래도 이제 마지막으로는 네. 시장이 그러면은 그래도 약간 이제 우상향 쪽으로 조금 더 힘을 내겠다라고 네. 생각하게 되면 저희가 그냥 2차 전지 반도체만 보고 있어요. 네. 이거 말고라도 네. 우리 평론가님께서 요거는 한번 봐봐야 될 만한 섹터나 아니면 요거는 이번 장에서 좀 돌아갈 만한 그래도 시장에서 좀 눈에 띄게 와 저게 저렇게 빠지더니 이렇게 올랐어? 네. 라고 할 만한 섹터는 뭐 없을까요? 글쎄요, 뭐 제가 그렇게 공부의 폭이 그렇게 깊지가 않아서 네. 넓지가 않아서 네. 사실 다른 종목들을 갖다가 말씀드리는 거는 좀 뭐 섹터 사실은 정도 그렇고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우리나라 그 의류 섹터라든지 예. 화장품 섹터 부분에 네. 사실은 굉장히 견고한 실적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내는 좋은 기업들이 그렇죠. 있어요. 네. 좋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들이 이제 그 굉장히 시크릿컬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경기 민감주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데 네. 그러면은 관점은 뭐냐면은 언제 그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을 하면서 네. 경기가 좋아질 거냐라는 걸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어느 정도 예. 이제 시장 상황을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년 5월 정도를 보고 있는 거고 네. 유럽은 제가 생각하기 영국 같은 경우도 어제 그 CPI 발표됐는데 네. 많이 내렸더라고요. 4.8.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뭐 내년 한 1, 2분기
정도 되기 시작하면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거고 네. 금리가 인하가 시작되면 내년 가을 네. 아니면은 뭐 이때부터는 경기가 좀 다시 좋아질 거다. 그러니까 경기민감주들이 내년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를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그거보다 한 2분기 앞서서 네. 그러니까 내년 한 1분기 정도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업체들에도 관심을 갖는 것도 뭐 저도 그럴 생각이고요. 나쁘지는 예. 않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예, 약간 이제 경기 시그널들이 조금 돌아가는 구조 쪽으로 그렇죠. 나온다라고 예. 하게 되면 예. 그쪽에서 좀 약간 소비재 쪽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예, 그거를, 그렇죠. 예, 소비재 화장품, 쪽이라고도 볼 수 있는 네, 거고요. 의류 이런 쪽이요. 예, 그쪽에 굉장히 좋은 기업들 우리나라에 굉장히 여러 곳이 포진해 있는 줄 알고 있고요. 네. 다만 지금 너무 빨리 들어가면 사실은 그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 빨리 움직이신다고 생각하면 한 2개 분기 앞서서 네. 아니면은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개 분기 앞서서 네. 사실은 시작을 해도 그렇게 늦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평론가님하고 이제 2차전지 얘기만 많이 예, 하다 보니까 예. 다른 쪽에는 혹시나 관심 가지시는 게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근데 마음에 이게 언젠간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한번 좀 이렇게 두드려 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예. 그 경기를 타는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은 그 바뀌는 지점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그 바뀌는 지점보다 한 발 앞서서 행동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네. 너무 빨리 행동을 하게 되면은 사실 좀 이상한 결과들이 도출되는 경우들이 제가 그냥- 해보니까 좀 있긴 있더라고요. 예. 물리고 시작하는 예, 거죠. 그래서 뭐 그럴 각오가 돼 있다면 뭐 그런 것도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그거 알겠습니다. 예. 예, 그 혹시 그렇습니다. 예. 그런 쪽은 어떻게 보세요? 2차 전지랑 같이 어떻게 보면 연결될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자동차 쪽이 있거든요. 네, 네. 현대차, 기아. 네, 이쪽도 같은 논리로 보게 되면 네. 차는 잘 팔지 않습니까 지금도?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피크아웃 얘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에 네. 금리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이쪽도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네. 내년도 살짝 뭐 고생했다간 또 잘 나가지 않을까요? 잘 나가기를 바라야죠. 바래야죠. 잘 나가기를 바라야죠. 네. 그렇지만 아까도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지만 저는 등치가 큰 기업들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그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제가 갖고 있는 어떤 편향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도 좋은데. 아유, 근데 보통 주식하시는 분들이 그런 게 다 있어요. 나는 맘 편하게 대형주한다. 나는 좀 더 초과 수익 누리기 위해서 중소형주한다. 나는 예. 그렇게 뭐 큰 대형주 이런 거는 관심이 없어요. 네. 만약 구조적으로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 성장률이 거의 정점에 이른 기업이 아니라 네. 그 큰 대기업 중에서도 사실은 연평균 성장률이 40%, 50% 되는 회사들, 30% 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게 뭐 내가 또 자꾸 중원부원 한다고 얘기할까봐 얘기 안 하는데 네. 그런 기업들은 할 만하죠. 네. 왜 그러면 성장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니까. 네. 근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 뭐 현대자동차, 네. 기아자동차가 예. 앞으로 5년, 10년 연평균 30% 성장할 수 있을까? 폭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예. 지금은 잘하고 있는데. 예, 지금은 예. 물론 잘하고 있죠. 예. 앞으로도 잘할 거고요. 성장률에 대해서. 예, 성장률에 예, 대해서. 예. 네. 그러니까 연평균 성장률이 30%될 거냐 하는 거에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의문의 여지가 있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관심에서는 사실 그렇게 벗어나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기승전 2차 전지. 우리 평론가님의 예. 또 깔끔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아마 내용 보시면서 또 최근에 주가가 하락해서 네. 또 2차 전지 투자하시는 여러분들 많이 좀 마음이 좀 위축되고 네.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네. 오늘 이 영상으로 또 쫙 한마디 또 아까 가슴이 채했던 게 이렇게 쫙 내려가서 아 하고 내려가는 이런 느낌으로 네. 이렇게 바라보시지 않으셨나 생각됩니다. 네, 또 안 나오신다고 약간 뭔가를 또 던지셨지만은 네 아닙니다. 저희가 가서 집 앞에서 촬영하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꼭 모실 겁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들 세 번째 주 11월 세 번째 주 내용들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